인하대학교 김대호 교수입니다. 지난 2010년에 미국의 유명한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하나의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제 기적은 끝났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굉장히 아주 자극적인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우리 한국은 그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성장함으로써 우리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아주 근본적이고 그러나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장을 지속하고 또 다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디지털 사회라든지 정보 사회,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이제 감성 사회, 우리가 얘기하는 또 창조 사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지적을 지금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창조 경제는 뭐 말 그대로 창조 산업이 주가 되는 그런 어떤 경제와 사회의 특성을 우리가 창조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창조 경제에 대해서 지금 막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또 그것이 뭐냐 도대체 추상적이다, 잡히지 않는다, 그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콘텐츠와 지식,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주요 분야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경제의 어떤 중요한 축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냐? 해왔습니다. 예. 그동안 뭐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은 뭐 그동안 쭉 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 경제라는 틀에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콘텐츠 산업을 보더라도 그동안 예술이라든지 어떤 문화, 지능, 이런 측면에서만 봤었죠. 이것을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은 지금까지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의 큰 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그런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기운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음으로써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수출도 늘어나고요. 또 이런 한류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컨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그런 어떤 콘텐츠의 어떤 파급의 효과가 지금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취향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그 콘텐츠나 미디어에 대한 관심은 10년, 20년 전보다 굉장히 높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 발달된 정보통신 기기라든지 기술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이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그런 디지털 세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방송, 모바일 콘텐츠 이런 콘텐츠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그렇게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런 어떤 청년들의 그런 모티브와 청년들의 어떤 욕구를 잘 수용한다면 일자리를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관점과 그런 시각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콘텐츠 산업 자체가 창조력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유발 개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컨대 그 고용 유발 개수를 얘기할 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가 6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가 4명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똑같은 그런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12명의 어떤 고용 유발 개수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기반은 좋으나 아직도 콘텐츠의 어떤 고용 측면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의 그 콘텐츠 산업의 경우는 대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기업 대신에 이런 그 벤처라든지 그다음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1인 창조 기업의 어떤 그런 기운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벤처 창업하는 그런 어떤 환경은 아직도 미약합니다. 또 하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관심은 큰데 이런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콘텐츠의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을 풀어주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콘텐츠 산업에서 이런 창조적인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창조 경제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션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러한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은 결국 5년, 10년 뒤에 굉장히 큰 그런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콘텐츠 산업의 어떤 일자리에 있어서 적어도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2010년, 13년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리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10만 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면 그렇다면 상당한 일자리의 증가와 더불어서 콘텐츠 산업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질적은 도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저는 두 가지 트랙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결국은 이것은 공급주 대형 정책을 우리가 펴야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정을 그냥 지원하고 돈을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일자리와 결합을 시켜서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어떤 공급주 대형 정책을 우리가 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책은 콘텐츠는 더 이상 이제 콘텐츠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콘텐츠는 더 큰 영역에서 그야말로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생태계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의 어떤 생태계를 얘기할 때 콘텐츠로부터 시작을 해서 콘텐츠가 유통되는 어떤 플랫폼 그리고 그 유통되는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에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단말기까지 그것을 하나의 생태계로 우리가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생태계를 봤을 때 우리 한국이 잘했던 것은 네트워크 아주 좋은 네트워크를 깔았고 그리고 우리 디지털 기기나 이런 측면에서는 뭐 세계 최고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 소홀히 왔던 이 맨 앞에 콘텐츠라고 하는 이런 생태계 맨 앞단을 우리가 이번에 추진을 한다면 결국 콘텐츠부터 마지막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보 생태계 전체 콘텐츠를 포함한 정보 생태계를 확립하고 완성하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 주위에 가만히 보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또 새로운 자기만의 그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창조해서적으로 산업화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막혀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창업형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벤처라든지 1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창조 기업들이 활발히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통해서 창업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고용 창출 확대로 이어지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방 협력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거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동반 성장 이런 것들을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틀과 더불어서 그런 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잘 갖춰야 되겠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때 그 아이디어로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이 지원 방안이 같이 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을 잘 만들어서 제작을 해내서 또 제작되는 것을 갖다가 시장을 개척하고 또 거기에는 마케팅을 필요로 하고 또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필요한 지식들이 같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말하자면 콘텐츠 지원 센터를 확립시키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런 콘텐츠의 아이디어가 직접 현장에 반영되고 거기서 산업화될 수 있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젊은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이들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서 초기에는 여기에 옵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나 그 고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 산업에 왔다가 나중에는 다시 여기를 떠나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비정규직 비중이 예컨대 영화는 60%, 방송도 40%, 애니메이션도 60%에 다다를 정도로 거의 이 콘텐츠 산업의 많은 인력들이 비정규직 신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고용복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이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용 조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복지, 고용 복지를 다른 산업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용 복지를 이 콘텐츠 산업에서도 또 적용시켜서 안정적인 그런 어떤 고용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제작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 영역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콘텐츠 산업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어떤 제도를 갖추는 것이 지금 인프라를 갖추는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은 우리가 끌어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런 콘텐츠 산업에 와서 고용을 늘리고 또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질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급주도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또 콘텐츠 디자이너 적어도 1만 명을 만들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학 협력 체계를 통해서 인력 육성도 하고 그 인력이 바로 일자리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디자이너 1만 명 육성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콘텐츠는 정보기술과 같이 결합돼서 새로운 변화였던 패러다임의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변화에 적합한 어떤 콘텐츠 테크놀로지 인력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정보기술 쪽에 어떤 이 인력들은 많이 있는데 이 인력들이 지금 콘텐츠 쪽으로 이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콘텐츠 산업의 여러 가지 고용 조건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가 이 산업계에서 좀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는 UI, 그 유저 인터페이스, 뭐 유저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 분야,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기술 분야, 뭐 스마트 광고 분야라든지 모바일 콘텐츠라든지 이런 분야로 지금의 어떤 정보기술의 그런 좋은 인력들이 콘텐츠 산업에 가서 그래서 그 새로운 콘텐츠 테크놀로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다면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산업은 또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연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뭐 이러닝, 보건 콘텐츠, 그 다음에 무슨 관광 정보 콘텐츠 이런 쪽으로 지금 콘텐츠의 영역들은 굉장히 그럼 다양한 확대에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산업과 연계를 또 더 확대할 경우에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에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지금 10만 명 앞으로 5년 정도 내에 1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아주 좋은 기반과 좋은 어떤 그 출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산업은 우리가 이 창조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측이고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콘텐츠를 문화, 예술 이런 측면이 아닌 산업의 측면으로 또 일자리의 측면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키우게 될 경우에 이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산업의 일자리보다 훨씬 늘어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제조업과 그다음에 정보기술의 이런 인력들이 콘텐츠 산업에 와서 콘텐츠 산업의 이 영역들을 그리고 창조 산업의 이런 틀을 굉장히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